안녕하세요. 뻘지홍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인텔 15세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작년 노트북 CPU 내면서 이름을 바꾸더니 이젠 데스크탑 쪽도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노트북은 시리즈 몇이라고 불러달라 하고 데스크탑은 또 시리즈 200 이러는데 뭐지? 그냥 알아서 부를게요. 이번에 조금 영상이 늦었죠. 출시 이후에 제가 다 구매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설명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적으로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인텔 12세대 오면서 고성능이 P코어, 고효율이 E코어로 빅리틀 구조가 됐죠. 그건 똑같아요. 다만 P코어, E코어 모두 아키텍처가 바뀌어가지고 IPC 클럭당 성능이 올라가고 인텔 오피셜 P코어는 14세대 대비 평균 9% 정도, E코어는 정수 성능은 32%, 부동 소수점 성능은 72%나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하이퍼 스레드가 삭제가 됐습니다. 보통 몇 코어 몇 스레드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6코어 12스레드, 8코어 16스레드 이런 식으로 1코어당 2스레드가 정배였잖아요. 인텔은 P코어는 1코어 2스레드, E코어는 1코어 1스레드였는데 P코어에서 하이퍼 스레드를 삭제했어요. 이 추가된 스레드가 멀티 작업에서는 좀 절반이 코어 정도의 효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코어 16스레드면 8 플러스 4에서 12코어 정도 효율이 되는 건데, 물론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빼고서도 이제 멀티 성능에 인텔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IPC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타일 구조가 들어갔거든요. 원래 노트북에서 하던 건데 왜 라이젠 CPU 뜯어보면 코어부가 따로 있고 IO부가 따로 있잖아요. 이 코어부는 코어만 따로 모아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베이스 타일 위에다가 CPU 타일, IO 타일, SoC 타일, GPU 타일 따로따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이마다 공정도 다르죠. 3나노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IO랑 SoC 타일은 6나노, 뭐 GPU 타일은 5나노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긴 해요. 3D로 적층하는 거라서 좀 차세대 기술인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CPU 타일, 정확히는 컴퓨터 타일을 보면 코어 배치가 좀 특이해요. 이 코어가 P코어 사이사이에 있어. 이런 P코어에서 이 코어로 작업을 전달하거나 할 때 내부 지연이 좀 줄어들겠죠. 스케줄링에 더 신경을 썼다는 거고, 참고로 이 길다란 것들은 공유되는 L3 캐시입니다. 내장 그래픽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크 그래픽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 전작 대비 2배 정도 상승이 있어요. 외형도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 뭔가 꽉 차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 여기 좌우 요백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 썸을 여기 사이에 들어갔을 때 닦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고요. 참고로 가격은 전작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10에서 30달러 정도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소켓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1851 소켓이에요. 그래서 기존 메인보드 호환 안 되고요. 새로 보드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뒤에 배열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여기가 살짝 더 두꺼워진 느낌. 잡설이 많이 길었는데 사실 궁금하신 건 성능이죠. 우선 테스트 세팅 보여드리면 이번 코어 울트라 200 전작인 14세대 그리고 라이젠 가져왔고요. 베이스 라인이라고 14세대 성능 깎이는 바이오스는 업데이트 안 했습니다. 성능을 완전히 보려고요. 우선 보급형 라인업인데요. 중앙에 울트라 5 245K, 좌측에 i5 14600K, 그리고 우측에 라이젠 5 9600X. 아까 말씀드렸듯 P코어도 이제 1코어 1스레드이기 때문에 같은 P코어 2코어 구성이더라도 코어 스레드 수가 다른 거고요. 클럭이 2코어는 살짝 올랐는데 P코어는 살짝 낮아졌네요. 뭐 게임에선 2코어 활용을 크게 안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듯 하고요. 먼저 스타2인데요.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2를 넣은 이유는 이제 최적화가 구려서 싱글코어 성능 보기가 좋기 때문인데 이게 전 세대보다 오히려 게임 성능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맞나? 스타2라 그런가? 하고 배그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 프레임이 250대 210 정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싶지만 이게 맞아요. 게임 성능이 이번 울트라 시리즈 2가 전 세대보다 더 안 좋아졌거든요. 특히 비교군인 라이젠이랑 비교하면 더 누추해 보이고요. 참고로 GPU 로드율이 다른 건 CPU에 따른 겁니다. GPU를 잘 끌어다 쓰는 것도 CPU의 능력이긴 한데 아마 급을 좀 낮추면, 그러니까 이 모든 GPU 로드율이 99%라면 좀 더 차이가 좁아지긴 하겠죠. 참고하시고요. 다행히 로스타크는 별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도 라이젠이랑 비교하면 좀 아쉽긴 하죠. 9000번대가 더 최신이니까 14세대가 좀 덜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인텔이 다음 세대에서 게임 성능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게임 쪽으로 가보니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좀 괜찮은데 싶어도 14세대 대비 떨어지긴 해요. 다른 패키지 게임도 보여드릴까요? 이건 그 언노운 9이라는 그냥 24년 10월에 나온 최신 게임 테스트 돌려본 건데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전작 대비 모든 부분이 안 좋으면 출시를 안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작업 성능도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시네벤치 R23인데요. 인텔 14세대와 놓고 봤을 때 일단 온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전력 소모도 많이 줄었죠. 거의 140W, 그러니까 절반이 줄어든 건데 이 차이는 조금 크긴 합니다. P코어 클럭은 좀 낮아지긴 했는데 이 코어는 좀 더 높고요. 근데 뭐 클럭이 중요한 게 아니라 IPC, 클럭당 성능이 중요한 거니까. 자, 점수 보면 전 세대와 멀티코어 점수가 동일합니다. 이 코어가 없는 라이젠보다야 당연히 훨씬 잘 나오지만 멀티코어 성능도 향상이 없다시피 한 게 아쉽긴 하네요. 장점을 찾아보자면 전력 소모와 온도가 낮아져서 공랭 쿨러로 커버가 된다 정도? 다음으로 V레이도 한번 돌려봤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비슷한 느낌. 살짝 낮은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요 정도면 동급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작업 성능도 조금 아쉬워요. 게임처럼 뒤로 가진 않았는데 뚜렷한 향상이 없었고, 이게 i9급까지 가면 향상이 있긴 한데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i7급 도 마찬가지로 조금 의문이 있더라고요. 우선 스펙 보여드리면 전세대와 거의 동일해요. 8피코어에 12코어. 중급형은 뭐 스펙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보이고, 근데 어째 가격이 더 싸졌다잉? 자, 게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근데 또 보니까 이 GPU를 끌어다 쓰는 게 좀 약하네요. 램 클럭을 모두 동일하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14700K보다 265K가 GPU 로드율이 좀 낮아요. 라이젠은 더 잘 끌어다 쓰고요. 근데 또 비슷한 로드율에서도 뭐 프레임이 차이 나는 거 보면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게이밍 성능은 전세대 대비 더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버워치도 보여드리면 오히려 i7이 라이젠 7을 살짝 이기고 울트라 7이 제일 떨어지는 모습이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게임에서도 전력 소모 차이가 있긴 해요. 110W에서 90W 정도. 근데 이건 또 라이젠 쪽은 80W 초반대란 말이죠. 사이버펑크도 보여드리면 이 정도 느낌.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게임에서 전세대 대비 게임 프레임만 놓고 봤을 때는 더 낮게 나옵니다. 물론 전력 소모는 줄긴 했어요. 여기선 50W 넘게 차이가 나고요. 작업 성능도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면 시네벤치 R23 풀로드 중인데 전력이 80W가 줄었어요. 온도도 7에서 8도 가량 하락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세대는 전성비에 주력을 한 것 같아요. 점수를 보면 전세대보다 소폭 높고요. 작업 목적으로 선택하신다면 동급 라이젠보다는 인텔이 더 낫긴 하네요. 향상이 없기는 하지만. V레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면 그쵸, 전세대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뭐 라이젠보다는 40% 정도 잘 나온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최상위 고급형 i9은 다르겠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펙 보여드리면 얘도 비슷합니다. 8피코어에 16이코어. 라이젠 9 9950X는 뭐 라이젠에선 작업용으로 끝판왕이죠. 맨 끝에 7800X 3D 따로 넣어놨는데 게임은 얘로 비교할 거예요. 라이젠 3D 캐시 제품이 게이밍 성능은 끝판왕이죠. 각각의 끝판왕끼리 비교를 할 겁니다. 먼저 스타2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세대 대비 더 안 나오긴 하네요. 근데 이건 스타2가 워낙 옛날 게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다음 100으로 가면 이게 큰 차이가 없네요. 거기다가 라이젠은 78X3D가 나오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인텔이 원래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잘 되다 보니까 뭐 78X3D가 잘 나왔다 해도 램 오버 맥이고 14900K를 쓰면 하위 1% 방어는 인텔이 더 잘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배그 매니아 분들은 인텔 14세대를 썼었는데 울트라 시리즈 2로 업그레이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버워치도 볼까? 얘는 이 정도 느낌. 비싸네요. 보시면 i9급이 되니까 GPU도 다 잘 끌어다 쓰는데 그래도 전세대 대비 좀 아쉽죠. 거진 10% 정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인텔인데 패키지 게임은 여기에 좀 맞춰져 있지 않을까 봤지만 마찬가지 큰 차이는 없었어요. 뭐 이런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니 최상급에서도 이래? 그럼 작업에선 차이가 있진 않을까? 자, 그럼 약속의 시네벤치 틀겠습니다. 여긴 참고용으로 9900X도 추가해놨어요. 점수 비교하시라고. 일단 온도가 7도 정도 낮게 나오고요. 전력도 50W 정도 줄었고 240W 수준. 근데 그래도 9950X보다는 소모 전력이 많아요. 아쉽다. 근데 점수를 보면 향상이 좀 있어요. 일단 멀티코어 최강자의 자리 자체는 지키려고 인텔이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V레이도 볼까요? 여긴 라이젠이 좀 잘 나오는 편인데 그렇네요. 일단 전세대 대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9950X 대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정도. 그래서 모든 라인업에 대한 평가가 비쌀 것 같아요. 게임 하시는 분들 14세대가 성능 더 잘 나오는데 지금 13에서 14세대 이슈 아시죠? 그렇다고 12세대 살 수도 없고, 그럼 당연히 선택지가 경쟁사로 넘어가는 건데 CPU 세대가 몇 개월 만에 바뀔 리도 없고, 못해도 1년은 인텔에겐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성비를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i9급은 경쟁사를 이겨야 되니까 멀티코어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성비를 많이 희생했고, i7급은 괜찮았죠. 전력이 거의 절반 정도 줄었으니까. 제가 왜 희생했다고 말씀드리냐면 진짜 전성비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건 해외 자료인데 보시면 50W 부근에서 성능이 가장 잘 나오죠. 전세대나 라이젠보다도 시대벤치 점수가 거의 1만 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커브가 금방 꺾이긴 하네요. 자, 성능 총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스타2, 이건 싱글코어 성능을 타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순서가 평균 프레임 기준이라서 9600X가 맨 위에 있긴 하지만 하위 1%는 14900K나 78X 3D가 더 잘 나오고요. 여기서도 울트라 200은 좀 떨어지는 모습. 배그 볼까요? 배그는 뭐 워낙 X3D가 강세니까 뭐 그래도 보시면 14900K가 하위 1% 프레임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285K 왜 이래? 아니 i5 14600K랑 비벼요. 245K가 제일 밑에 있고요. 오버워치 2는 14900K가 맨 위에 있는데 얘는 또 배그랑 특성이 다릅니다. 하위 1% 프레임은 78X 3D가 잘 나오고요. 285K도 여기선 하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로스트아크 볼까요? 얘는 또 라이젠이 잘 나오는 편인데 14900K가 역시 하위 1% 프레임이 높죠. 그래서 전 세대까지는 진짜 취향 따라가는? 예산 따라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게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이버펑크는 이 정도. 이런 패키지 게임류가 CPU를 크게 안 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i5, i7, i9 크게 차이 없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좋게 밑에 있고요. 어크 미라즈도 보면 여기선 이겼어. 라이젠 9000번대가 제일 밑에 있죠. 그리고 여기선 285K가 괜찮네. 그래도 전세대 14세대 대비 더 안 나온다는 점. 언노운 9 어웨이크닝 볼까요? 14900K가 제일 잘 나오네요. 그리고 울트라 200 맨 밑에 있고요. 요즘 핫한 게임이죠. 검은 신화 50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는 14세대가 제일 좋다고 봐야겠죠. 평균은 10프레임 미만 차인데 하위 1%는 20프레임 가까이 잘 나오니까. 자, 멀티코어 작업 영역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대벤치 아까 봤던 그대로고요. 울트라 9은 전작 대비 9% 정도 상승, 울트라 7과 울트라 5는 비슷한 성능이고요. AVX2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최신 아키텍처에 최신 명령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285K가 꽤 잘 나오는 모습이고, 보시면 울트라 5와 i5 차이가 아까는 비슷했는데 여기선 좀 나죠. 아키텍처 차이가 여기서 좀 나오긴 하네요. V레이는 라이젠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이건 코어 수 대비해서 잘 나온다는 거지 라이젠은 2코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멀티 성능으로는 부족해요. 울트라 5와 라이젠 7이 동급이니까. 블렌더 보면 얘도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최상위권은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요 정도 차이. 개인적으로는 예전 11세대 보는 느낌이긴 해요. 게임 성능이 전 세대 대비 더 안 나오고 그때도 코어 수가 줄었는데 멀티 성능은 또 비슷해가지고 IPC 향상은 많이 됐네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죠. 개인적으로 타일 구조의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코어 간 전환이 빨라야 되는 데스크탑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인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특히 지금 윈도우에 버그가 있어요. 아까 P코어, 2코어가 순서가 섞여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위에서부터 1번 코어, 2번 코어,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예를 들어 6코어만 쓰는 게임을 켰다. 그럼 위에서부터 할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P코어 6개를 찾아서 거기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P코어 2개, 2코어 4개 이렇게 돌려버린대요. 예전 인텔이었으면 출시 전에 윈도우랑 협의를 해가지고 먼저 업데이트를 깔고 갔을 텐데 제가 아는 인텔이 아닌 것 같아요. 모바일은 요즘 루나 레이크 되게 평가가 좋은데 데스크탑은 다음 세대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번 세대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